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예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서울, 경기, 수도권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지방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정리하게 되어질 대학들은 연세대학교, 미래, 한림대, 단국대, 천안, 경북대, 건국대, 글로컬, 그 다음에 충남대, 충북대, 순천향대, 카톨릭 관동대, 전남대, 원광대, 전북대, 계명대, 동국대, 경주, 경상대 해서 총 15개 대학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방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유는 뭘까?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수시에서 선발하는 의대 선발 인원이 1876명, 정시에서 1204명인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대 선발 전형 방식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이 71%고 학생부 교과의 선발 인원이 14%, 논술이 13%예요. 보시는 것처럼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까지 정도 많은 대학들이 몰려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쪽 대학을 희망하시겠죠. 하지만 지방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방은 대부분 다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거나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상당히 많다는 점 아실 수가 있고,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52%, 61%, 그 다음에 대전, 충남, 충북 같은 경우는 40%, 강원 지역이 35%니까 2023학년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40%잖아요. 제주나 강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20%를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전남, 전북은 비율이 61%를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경북이나 경남, 대구는 52% 정도의 비율이 되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의 일반고 학생들은 서울, 경기, 인천의 의대를 못 가죠. 서울, 경기, 인천에 갈 수 있는 의대 성적이 되려면 대부분 1.2 이내 정도의 성적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1.15, 1.17, 1.18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어야 서울, 경기권의 내신 성적으로 서울, 경기권의 의예과의 원서를 쓸 수 있는데 만약에 1.2를 넘어가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 계시는 분들은 어디 가야 되냐면 대구, 경북 지역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나 대구, 경북 지역의 학생부 종합 전형, 그쵸? 충남, 충북 지역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 그 다음에 전남, 전북 지역의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원 지역의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로 원서를 써야 돼요. 반드시. 그쵸? 그리고 여기서 물론 이제 내신 성적 1.2 이내의 일반고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반고라 하더라도 1.2를 넘어서는 성적에서 역량의 우수성 있는 학교 프로파일이 높으시면 지원 경쟁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학생의 모든 특성을 반영한 1.2 이내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계시는 분들,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의대 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고, 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인재 전형도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크게 늘어나서 어찌됐든 서울, 경기, 인천 지역보다는 의대를 가기가 조금 더 나아졌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내신 성적이 뭐 1.2, 1.4, 1.4, 1.5가 돼도 다 의대를 가는 게 아니다. 지역인재 전형도 학생부 교과와 종합으로 나눠져 있고, 또 학생부 교과도 수능 체제의 높낮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도 수능 체제가 낮은 구간에서 교과 전형으로 가시려면 거의 대부분 1.1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내신 성적 1.0이나 1.1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신 분들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려고 한다? 서울, 경기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늘면서 서울, 경기, 수도권의 모집 인원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을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역인재 전형의 의대를 쓸 수 있는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경북대 가는 거, 전남대 가는 거, 뭐 순천향대나 충남대 가는 게 꿈이 아니죠.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할 거냐면 서울대나 연세대나 카톨릭대학교, 고려대학교 또는 경희대나 아주대나 가천대 같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싶겠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원서 지원의 어려운 점이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의도는 많은 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 위주로 관심을 갖고 서울 수도권에 정말 좋은 대학 중심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작 내가 원서를 쓰고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분석이 좀 소홀한 것 같더라 라고 해서 이런 대학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바로 뭐냐면 지방대학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반드시 원서를 쓰게 된다는 점. 그쵸?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원서를 씁니다. 또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전남, 전북으로 원서를 쓸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충남, 충북으로 원서를 쓸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밀도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설명드릴 얘기들은 경남이나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 학교가 경상대뿐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쓰이는 경북 지역은 경북대, 계명대, 동국대, 경주고, 그 다음에 글로벌, 건국대, 글로컬이나 충북대, 단대, 천안,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고, 강원 지역은 한림대, 연세대학교, 미래, 카톨릭, 관동대. 물론 강원대학교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지만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은 뺐습니다. 대학은. 전라도에서는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원광대학교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의대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치대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서울, 경기 쪽에서 집에서 가까운 의대 쪽을 가고 싶은데 의대를 가기 어려우면 그럼 치대를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치대를 한번 보세요. 치대는 수시전형에서 381명을 선발합니다. 그 중에서 서울, 경기에서 뽑는 인원이 109명이에요. 그 다음에 전남, 전북에서 뽑는 인원이 155명, 그 다음에 경북, 부산에서 52명, 그 다음에 강원에서 64명, 그 다음에 충청에서 21명이니까 사실은 충청에서는 당국대학교 천안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강원 지역에서는 강릉, 원주대 2개 대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치의학과의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전북 지역의 치의학과 선발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고, 서울, 경기는 서울, 경기,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3개 대학밖에 없고, 이 3개 대학의 전형의 방식이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61%, 학생부 교과가 18%니까 결국은 치대 가기가 의대 가기보다 더 어렵죠. 그렇죠. 서울, 경기, 인천 쪽의 분들은 대학도 엄청나게 줄고 모집 인원도 엄청나게 적어요. 그러면서 결국 지방에 있는 모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보니까 결국은 매우 어렵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의대나 치대를 서울, 경기에서 갈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가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지역에 있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의 원서를 필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서울, 경기에 5개를 쓰면 지방에 하나 쓸 수밖에 없고, 서울, 경기에 2개 쓰면 지방에 4개를 반드시 쓰게 된다. 결국은 지방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의 의대나 치대는 반드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들의 모집 인원에 대한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체 모집 인원은 178명에서 188명으로 10명이 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선대학교가 전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을 가지고 있다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꾸면서 10명이 신설이 된 거예요. 결국은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조선대학교는 10명이 늘었고 전남대학교는 7명이 줄었죠. 그렇죠? 그래서 12명에서 5명이 됐고, 연세대학교는 1명이 줄어서 18명, 한림대학교는 3명이 줄어서 22명, 당국대 천안은 동일하고 경북대학교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22명이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 동일하고 충남대도 19명, 충북대 4명, 순천향대 7명, 카톨릭 관동대 8명,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는 12명에서 5명으로 인원이 줄었고 원광대학교는 22명으로 인원이 많습니다.
전북대 9명, 계명대 4명, 동국대 경주는 7명에서 6명으로 줄었고요. 경상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3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대학은 원광대학교,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그 다음에 한림대나 연세대, 단국대 이런 학교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모집 인원이 너무 적은 보시는 것처럼 경상대나 계명대 같은 학교는 쉽게 원서를 쓰기가 참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 교과 평균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 평균 성적과 경쟁률을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교과 평균 성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동국대 경주는 전년도에는 2.5 정도의 교과 성적이었다가 2022학년도는 1.6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왔습니다. 교과 성적이 가장 높은 구간은 어딘가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높은 구간은 1.1 정도, 원광대 같은 경우가 1.17, 1.2 정도의 내신 성적이고 순천향대학교는 1.1, 1.13 정도 내신 성적, 단국대 천안은 1.24,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는 1.33 정도 의 내신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에 대한 환상을 좀 갖지 말아야 돼요. 환상이라는 것보다 잘못된 인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학생부 교과는 뭐야? 그럼 내신 성적 중심이야. 학생부 종합은 뭐야? 그러면 내신보다 비교과 중심이야.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 높아. 학생부 종합은 내신이 낮아. 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 일반적인 생각이 대학에 따라서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일부 대학은 뺀 대부분의 대학들 지방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구분하지 말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냐 낮냐로 구분하면 돼요. 수능 최저가 높으면 내신이 낮은 거고 수능 최저가 낮으면 내신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학생부 교과 종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 성적이 대부분 1.2 정도나 1.1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경쟁률이 가장 높은 구간은 경북대학교가 40대 1의 경쟁률이었고 동국대 경주가 36대 1.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뭘 보고 원서 쓴다?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고 쓴다. 사실 그런데 원서 지원에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원서를 쓴다 그러면 첫 번째는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교과 성적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전년도 경쟁률도 신경을 써야 되고 수능 최저는 과연 어느 정도 도달 가능한가도 신경을 써야 되고 과연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느냐 또는 수능 이후에 보느냐 나는 면접에 적합한가 또 면접의 유형은 어떤가 이것도 고려하셔야 되고 또 대학의 전형의 방식들이 실제로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인지 면접의 반영 비율인지 또 그 대학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나와 같은 비슷한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인지 아니면 다른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이지 등등등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너무나 많은데 많은 분들은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고 씁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의 경쟁률이 36대 1이 나온 이유는 전년도에 내신 성적이 2.5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입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시죠. 내신 성적 1.9야? 뭐 내신 성적 2.2야? 갈 수 있어 의대. 수능 최저 충족하면 갈 수 있는 대학교가 하나가 있거든. 그게 바로 동국대 경주야. 이런 식의 얘기들은 사실 되게 위험하죠. 왜냐하면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을 이쪽에다 다 몰아넣는 거고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합격 가능성이 낮아지고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거고 경북대학교도 보시는 것처럼 1.8이나 2.11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신 성적이 낮으니까 나에게도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경북대학교는 올해 더 올리겠죠. 2021학년도에 1.88이었는데 2022학년도에 2.11로 내신 성적이 더 낮아졌지. 거기다가 올해는 모집 인원이 늘었죠, 많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볼 때는 본인들에게 좀 적합하고 좋은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경쟁률을 보면 결국은 뭐가 나타나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이 높은 구간일수록 경쟁률이 낮다는 거예요. 순천향대 같은 데를 보면은
내신 성적이 1.13 정도 되니까 경쟁률이 11.71. 그쵸? 아주 낮은 경쟁률이 나오는 거죠. 원광대학교 경쟁률이 13.5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이유는 내신 성적이 1.2나 1.17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럼 조선대학교는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신설이 되어지는데 어떤 모습일까? 조선대학교는 대략적으로 원광대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17, 2.2 이내, 1.2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어야 한다. 가끔 이제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물론 저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많은 대학들을 정리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어. 그럼 대부분 그 지역의 학교만 맨날 찾을 거 아니에요, 자료들을. 그러다 보면 그 분야에 되게 깊이가 커지겠죠. 그렇죠? 많은 내용들을 아시게 되어질 텐데 가끔 판단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마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천향대 이러면 순천향대 원서를 쓰는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원서를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순천향대 지역인재 전형은 당연히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의 분들이 원서를 쓰시겠지만 순천향대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국 팔도에서 다 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그 지역 내에서는 의대나 치대를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순천향대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 같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이게 학생부 교과냐 학생부 종합이냐 지역인재 전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대학이 된다는 점. 다시 말하면 조선대학교가 지역인재 전형에서의 조선대학교는 어찌 보면 그 지역 내에서 전남대보다 낮은 대학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조선대학교는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의대를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몰려들 가능성.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 조선대 좀 낮은 대학 아니야? 낮으니까 좀 붙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제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에 결국은 지방에 있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내신 성적 1.1을 벗어난 모든 분들이 집중되는 구간이고, 또 지방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원서를 쓰는 1.1대의 원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쓰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의 경쟁력이 매우 높은 사람이 집중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물론 지방에 있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내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신에 강점이 있으면 수능 최저가 낮은 구간에 원서를 쓸 수 있을 거고, 내신에 약점이 있다면 결국 수능 최저가 높이 충족되는 구간에 원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결국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경쟁률이 집중되는 구간에 나도 숟가락을 얹으면 절대로 안 된다. 원서 지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쟁률이 낮아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경쟁률이 높아서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대 1 이상의 경쟁률이 나오는 결국 동국대학교 경주라든가 그 다음에 경북대 같은 학교들 또는 한림대 같은 학교들만 되더라도 사실상 원서 지원에서는 매우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시 모집 인원과 2월 인원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2월이 진행이 되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다 뽑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2월이 많이 발생이 되어졌던 학교는 대표적으로 조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는 전년도에 34명 정시 모집 인원이었는데 실제로는 정시에서 50명 정도 선발을 했고, 전북대학교는 29명에서 33명으로 수시 2월 인원이 4명이 들었고,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시에서 2월 없이 정시에서 대부분 선발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많이 낮아지고 또 정시에서 의대 선발 인원이 많이 늘면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시에서 정원을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대학별 전형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대학별 전형의 방법은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전형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신 성적이 좋아. 또는 내가 내신 성적이 안 좋아. 나는 수능 최저가 충족 범위가 높아. 낮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개의 대학이 충북대와 경북대죠. 면접 자신이 없으신 분들, 대신 서류평가에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북대나 경북대에다 원서를 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 면접 몇 %, 이렇게 반영되는 게 다단계 전형이고 충북대와 경북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들은 다단계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 배수도 또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1단계 배수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내신 성적의 범위가 넓어야죠. 1단계 배수가 넓어야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에서 승부를 걸기 때문에 계명대 같은 학교는 1단계 배수가 7배수입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전남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6배수, 그 다음에 한림대, 조선대, 원광대, 동국대, 경주는 5배수고, 그 다음에 건국대, 글로컬이나 충남대, 단대, 천안, 카톨릭, 관동대, 전북대, 경상대는 1단계 배수가 3배수입니다. 1단계 배수가 큰 이유는 뭘까? 1단계 배수가 6배수다, 7배수다. 첫 번째는 1단계 배수를 크게 드는 의도는 첫 번째 하나. 뭐냐면 수능체절 미충족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 수능체절을 미충족해서 학생들이 대거 이탈해.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 가지고 선발하다 보면 내신이 낮아지니까 결국은 1단계 배수를 크게 두는 이유고, 두 번째는 이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충원율이 높아.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수를 크게 두는 이유. 여기다가 하나 더 포함시키면 대학의 의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1단계 배수를 넓게 치면 학생들이 나도 내신이 낮아도 붙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원서진이 몰리죠.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좀 좋은 대학은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지면 또 면접을 봐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1단계 배수를 적정 범위까지만 두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배수의 의미는 두 가지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충족과 그 다음에 충원율에 고려한 이유다라고 보시게 될 수 있어요. 결국은 배수가 큰 학교일수록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크다. 두 번째, 이동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신 성적이 불리하신 분들은 배수가 큰 대학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에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소서 제출하는 학교는 지방대학은 충북대, 연세대, 미래, 한림대, 원광대학교 이 4개 대학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면접 실시 요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을 미실시하는 학교는 충북대, 경북대예요. 두 개 대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평가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조금 불리하다. 스펙이 좀 낮다.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붙어야죠.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면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죠. 보시는 것처럼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카톨릭 관동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미래예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으로 경쟁률이 낮겠죠. 경쟁률이 낮아야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노려라. 그러면 내신 성적이 다소 낮아도 합격의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은 나머지 대학들 대부분이고, 면접의 비중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30% 정도의 면접 비중을 두는데 20%의 면접을 두는 학교는 계명대, 경상대가 20%의 면접이고 충남대가 33.3%입니다. 면접의 비중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면접이 뭐 30%냐, 33%냐, 20%냐보다 실질 반영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또는 면접을 어떠한 식으로 면접을 실시하느냐, 면접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가 되어지느냐, 면접의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면접의 비중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계명대 같은 학교는 면접의 반영 비율은 20%지만 면접은 되게 중요하게 평가하는 학교입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우리가 원서 지원에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북대부터 시작해서 동국대, 참사랑까지가 있지만 결론은 그거죠.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내신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러므로 보시는 것처럼 원광대, 조성대, 경상대,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 전남대 이런 학교들 있죠. 3사나 3호 정도 해당되는 단국대학교, 천안이나 충남대, 충북대 이런 학교들은 내신 성적이 매우 높습니다. 학생부 종합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학생부 종합이다 교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학은 무조건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내신이 대부분 1.1이나 1.2 범위 안에서 끝난다고 보셔야 돼요. 대신 위로 올라가면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 등급합 6, 전북대학교. 물론 4, 6은 그렇게 높은 수능 체제라고 볼 수 없어요. 4, 5 정도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고 3, 3을 보는 경북대학교. 3, 3 정도가 어떻게 보면 수능 체제가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도 수능 체제가 높은 편이죠. 국어, 수학, 영어, 과탐은 과탐2 중에서 4개 영역 등급함이 5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과탐에 취약점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 최저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은 내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15개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전형에 대한 분석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대학별로 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특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 한림대, 단국대, 경북대, 그 다음에 건국대, 글로콜 이 5개 정도 대학들은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 이하의 대학은 학생부 종합이라 하더라도 교과가 다르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연세대학교 미래부터 건국대 글로컬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도 있지만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보통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의 원서를 쓰는 분들이 희망하는, 아주 좋아하는 대표적인 대학이 바로 어디냐면 연세대 미래, 한림대, 단대천안, 경북대, 건국대, 글로컬로 주로 자사고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학교적 특징을 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학교적 특징들을 좀 잘 이해해서 원서를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대학별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한 대학 한 대학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제가 연세대 미래나 한림대, 단대천안, 경북대학교, 건국대, 글로컬은 이전에 영상으로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고 대학별 분석을 하게 되어질 때는 주로 이런 대학을 진행하려고 해요. 충남대, 충북대, 순천향대, 카톨릭, 관동대, 전남대, 조선대, 원광대, 전북대, 계명대, 동국대나 경상대 지금까지 잘 정리하지 않았었던 대학별로 심층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던 대학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